최정범 전 워싱턴지구 한인연합회장이 자신의 연방 컨트랙트 사업과 관련한 탈세 혐의로 2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선이 2주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한인사회에서도 투표 참여 캠페인에 적극 나섰습니다. 2조 달러 안팎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선거 전에 시행될 수 있을지 판가름하는 초읽기에 돌입했습니다. 초접전지들 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섞어내야 하는 반면 바이든 후보는 한 곳만 차지해도 당선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율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 현장에 몰려드는 수만 명의 열렬 지지자들을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최정범 전 워싱턴지구 한인연합회장이 자신의 연방 컨트랙트 사업과 관련해 $10,000,000 이상의 탈세 혐의로 2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정범 전 회장은 징역형을 마친 후에도 3년간 특별 감시를 받게 되며 $1,100만 DC 정부와 연방 정부에 납부하도록 판결받았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한인연합회장 성공한 사업가로 과시해온 최정범 전 워싱턴 한인연합회장이 $10,000,000 이상의 탈세 혐의로 21개월의 징역형과 3년간의 특별감시, $1,100만 배상 납부 등을 선고받아 엄중한 단죄를 받게 됐습니다. 최정범 전 워싱턴 한인연합회장은 연방정부 건물 내에서 여러 군데의 식당을 운영해왔는데 종업원들의 고용세와 판매세를 무려 $10,000,000 이상 탈세하고 가로챈 세금 사기 혐의로 기소되고 유죄를 시인한 후 연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겁니다. 워싱턴 DC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케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는 영어 이름 스티브 최정범 피고인에게 $10,000,000 이상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21개월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잭슨 판사는 또 최 씨가 형기를 마친 후부터 3년간 특별감시하는 슈퍼바이스드 릴리스도 부과하고 DC 정부의 $639만여 달러, 연방정부의 $474만여 달러 등 $1,114만여 달러를 배상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최정범 씨는 금년간 연방당국과 변호인 간 합의에 언제부터 어디서 21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될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 씨는 21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마치고 석방된 후에도 3년간이나 특별감세를 받게 돼 자유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정범 전 회장은 법정 최고형이 5년간의 징역형이었는데 유죄 시인으로 징역형은 21개월로 단축받은 대신에 나머지 3년은 석방 후 특별감시받는 슈퍼바이스드 릴리스 명령을 병과받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게다가 실형 확정으로 그의 회사들이 연방정부들과 체결해 서비스해온 컨트랙들도 유지될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최정범 전 회장은 IL 크리에이션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9개 회사를 통해 법무부, 농무부, 상무부, 에너지부, 나사, 의회 도서관 등 10여 곳의 연방정부 건물 내에서 식당을 운영해왔습니다. 이 앞서 최정범 전 회장은 연방법무부와 연방검찰에 $10,000,000 이상의 탈세와 세금 사기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시인했고 $1,100만여 달러의 배상 반환에도 동의한 바 있습니다. 연방법무부와 연방검찰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영어 이름으로 스티브 최정범 전 회장은 회사 종업원들의 봉급에서 원천 징수하는 페이롤 텍스를 떼어놓았다가 IRS 국세청에 대납해야 하는데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90만 달러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 전 회장은 같은 기간 워싱턴 DC 세무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649만 달러의 판매세도 내지 않은 혐의입니다. 최정범 전 회장은 세금은 내지 않았으면서도 개인 봉급 $100만 달러를 비롯해 개인 기부금, 현금 사용 등으로 수백만 달러를 회사에서 지출토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정범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워싱턴지구 한인연합회장에 당선돼 한인사회도 널리 알려졌으며 그간 어린 시절 이민과 고난의 시기를 극복하고 9개 회사를 거느리며 10여 곳의 연방정부 건물 내 식당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로 과시해왔습니다. 최정범 전 회장이 결국 21개월의 징역형과 3년간의 특별감시, $1,113만여 달러의 배상 반환을 선고받고 영어의 몸으로 추락하는 순간을 맞고 있어 한인 사업가, 한인 회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다른 한인 사업체들에게도 타격을 가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2020 미국의 선택이 2주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한인 사회에서도 반드시 투표하자는 투표 참여 캠페인이 본격 열기를 내고 있습니다. 폴라박 회장이 이끄는 워싱턴 한인회는 나각수 회장의 통일 나눔회 등 한인 단체들과 연합해 내가 선택한 미국, 우리가 만드는 미래라는 기치 아래 한인들의 투표 동료 캠페인에 본격 나섰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 가족들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워싱턴 DC 소재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에 한인들이 모여 11월 3일 선거에서 반드시 한 표를 행사해 한인들의 권익을 높이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1월 3일 선거를 꼭 보름 남겨놓은 일요일에 폴라박 회장이 이끄는 워싱턴 한인회가 한인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에 막판 급피치를 올렸습니다. 폴라박 워싱턴 한인회장은 내가 선택한 미국, 우리가 만드는 미래라는 가치를 내걸고 한인 유권자들의 파워를 주류 사회에 보여주고 우리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해 한인들의 투표 참여 캠페인에 나섰다고 강조했습니다. 투표에 우리 유권자들이 코리안 아메리칸 유권자들이 꼭 투표에 참여해서 저희의 목소리가 우리가 선택한 미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사의 취지입니다. 폴라박 회장은 한인 유권자들의 파워를 워싱턴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해 현직 대통령 가족이 운영하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한인들의 투표 독려 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각수 통일나눔회장, 공명철 동중부 연합회장 등 한인 단체장들도 어느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를 떠나 우리가 선택한 미국에서 미국의 지도자도 우리 손으로 뽑아야 한다며 한인들이 최대한 투표에 참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기념재단의 제임스 피셔 사무총장은 한인들의 정치력과 권익 신장은 물론 한인 동맹 강화를 위해서라도 한인들이 최대한 투표해야 할 것이라며 투표 참여 캠페인에 동참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Today we are working with the Korean community to get out the right to vote, where every American citizen has a duty and a privilege to vote. And we're very fortunate to have the Korean community here, so big in the Washington, D.C. area. They're great Americans. 이번 행사에 참석한 신용진 은퇴 목사는 미국 내 한인 사회가 강해지고 보호받으려면 미국 시민권자로서 투표권을 가진 한인들이 반드시 투표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 투표 동료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교민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석해서 정말로 참 지도자를 뽑아서 이 불안한 세계에 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좋은 지도자로서 온 세계 국민들을 바로 인도할 수 있는 미국의 귀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워싱턴 한인회를 비롯해 동참한 한인 단체장, 캠페인 참석자들은 한인 유권자들이 11월 3일 선거일 이전에는 조기 투표나 우편 부재자 투표, 선거 당일에는 직접 투표로 반드시 한 표씩 행사해 미국 지도자를 우리 손으로 뽑아 한인 파워와 권익을 신장시키는 데 총력전을 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의 바른 미래와 한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우리들의 한 표를 꼭 행사하자는 투표 동료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트럼프 호텔 앞에서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의 선거 전 시행을 위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백악관에게 20일까지 타결해야 한다는 48시간 시한을 최후 통첩했는데요.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펠로시 하원 의장이 요구한 것보다 더 높게, 더 크게 가겠다고 선언해 결판이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한명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2조 달러 안팎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11월 3일 선거 전에 시행될 수 있을지 판가름하는 초읽기에 돌입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스티븐 무누신 채무장관과의 토요일 협상에서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선거 전에 입법해 시행하려면 20일까지는 타결되어야 한다며 이른바 48시간 시한을 최후 통첩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ABC 방송과의 이루 토론에서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입법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백악관이 화요일까지는 타결지을지 답변해야 한다며 48시간 최후 통첩을 확인했습니다. Well, here's the thing. The 48 only relates to if we want to get it done before the election, which we do. We have to freeze the design on some of these things. Are we going with it or not? And what is the language? I'm optimistic. 펠로시 하원의장은 민주당이 요구한 전국적인 코로나 검사와 접촉자 추적 전략적 계획에 대해 백악관 측이 샤를 메이로 require를 recommend로 바꾸는 등 절반 이상이나 손을 대
최종 타결을 지연시켰다면서 이 문제를 비롯해 20일까지는 타결짓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과 무누신 재무장관은 토요일 1시간 동안 협상한 데 이어 월요일에도 대화를 지속키로 해서 화요일에는 선거전 시행 여부를 결판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펠로시 의장이 원하는 숫자보다 더 높게 가려 한다면서 2조 2천억 달러 이상도 제시하고 있음을 거듭 밝혔습니다. We want to do it. I want to do it at a bigger number than she wants. That doesn't mean all the Republicans agree with me, but I think they will in the end. If she would go along, I think they would too.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지금 당장 구호금을 원하고 있지만 펠로시 의장은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해 승인하지 않고 있다면서 선거전 시행을 위해 조속히 타결짓자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공화당 상원이 2조 달러 안팎의 초대형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다루지 않겠다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대해 나와 펠로시 의장이 합의만 하면 공화당 상원도 따라올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미치 맥커널 상원 대표가 이끄는 공화당 상원은 중소업체 PPP 지원안을 포함해 5천억 달러 규모의 스키니 법안을 수요일 다시 표결에 붙이기로 했으나 민주당 상원에 의해 제동이 걸릴 게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으로 선거에 나선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2조 달러 안팎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면서 백악관을 압박하고 있어 트럼프 펠로시 합의만 나오면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과 공화당 상원의원 일부의 가세로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조 달러 안팎이든 2조 2천억 달러나 그 이상이든 총규모와는 상관없이 1억 7천만 미국민들은 1인당 1,200달러씩 두 번째 입금받게 될 것으로 확실시됩니다. 2,500만 실직자들은 9월 12일부터 소급 적용해 내년 1월 셋째 주까지 연방실업수당으로 주당 500달러 안팎을 제공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백만 곳의 중소업체들은 종업원 급여 무상 지원인 PPP를 2차로 신청해 융자받은 후 15만 달러 이하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탕감받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대선 보름 전에 판세를 보면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등 4곳의 초접전지들 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석권해야 하는 반면 조셉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한 곳만 차지해도 당선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 보름 전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는 사실상 동률, 애리조나와 펜실베니아도 4에서 5%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고 있어 승자를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 3일 2020 미국의 선택이 보름도 채 남겨두지 않고 마지막 끝내기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선 승부를 가를 6대 경합지 중에 선거 보름 전인 18일 현재 미시간과 위스콘신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등 4군데의 초접전지에서 차기 백악관 주인이 결정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격전지 중 선거인단이 가장 많이 걸린 플로리다에선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각 여론조사들을 종합한 결과 바이든 후보가 고작 1.4포인트 우세하고 최근 더 힐의 조사에선 48% 동률을 기록할 정도로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표밭인 펜실베니아에선 바이든 후보가 지난 13일에는 7.2포인트 차이로 벌렸다가 16일에는 5.6포인트 우세로 좁혀졌고 그 후 나온 개별 현지 조사에선 3포인트 차로 더욱 좁혀져 어느 후보가 승리할지 속단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선거인단 15명이 걸려있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선 바이든 우세가 3.2포인트에서 2.7포인트로 줄어든 데다가 최근에 에머슨 조사에선 49% 동률로 나와 초접전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선거인단 11명이 걸린 애리조나에서는 바이든 우세가 2.7포인트에서 4포인트로 확대됐으나 트럼프의 4포인트 우세라는 현지 조사 결과도 나와 초박빙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들 4곳의 초경합지에 걸린 선거인단 76명을 제외하면 선거 보름 전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259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3명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려면 선거인단 538명의 과반인 매직 넘버 270명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려면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등 4곳을 모두 석권해야 하는 힘겨운 상황입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4곳의 초접전지 중에 한 곳만 차지해도 당선될 수 있어 유리한 상황이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4년 전 2016년 대선에서는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당시 트럼프 후보를 6대 경합지에서 5.2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가 역전패한 바 있어 그보다 적은 4.5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는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9월 한 달간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유세에 나온 유권자들은 24만 명,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8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네바다주 유세 현장에는 13만여 명, 플로리다에서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마이애미에서는 3만여 명이 자동차 퍼레이드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 현장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 지지자들을 알아봤습니다. 포린 어페어에 따르면 2016년 트럼프에게 몰표를 주었던 그룹 중 한 그룹이 러스트벨트의 백인 노동자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공장들이 중국 등 외국으로 나가면서 문을 닫아 일자리를 잃어버린 이들 노동자들은 세계화를 충실히 이행한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심화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등 스틸벨트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백인 노동자들의 소득이 가장 극적으로 감소했다고 포린 어페어는 전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보았지만 불만이 쌓여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분노한 백인 노동자 계층은 사실상 과거 흑인과 같은 처지로 전락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에게 트럼프의 슬로건인 Make America First는 현실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직업을 다시 찾아주고 공장을 다시 열게 해주겠다는 트럼프 쪽으로 쏠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고졸의 백인 노동자들은 대학을 못 나와 돈을 조금 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직업이 다 외국으로 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외국 물건을 사다 쓰는 이 세계화 시대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 국제 정치 전문가는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열렬 지지자들은 바이블벨트의 복음주의 기독교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3천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투표하지 않았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이들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투표에 나설 예정이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강한 조직력과 결속력을 바탕으로 일반 유권자들보다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합니다. 대선 같은 정치 행사를 낙태와 동성애 반대, 작은 정부, 총기 자유화 등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81표라는 몰표를 던져 당선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켄터키, 엘라베마, 미시시피, 아칸소, 오클라호마, 미주리 등 미 남동부에 주로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들 복음주의자들은 공화당 주류는 대선 때는 집권을 위해 지지를 호소하면서 막상 백악관 주인이 되면 민주당과 타협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지만 트럼프는 달랐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지지자들은 공산정권 사회주의를 탈출해 플로리다에 정착한 쿠박의 미국인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트럼프 지지 퍼레이드에 라틴계 차량 3만 대가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마이애미 경찰은 남부 플로리다에 트럼프 캐러밴을 위해 라틴계 반공주의 차량 3만 대 이상이 참여해 고속도로 85m 길이로 길게 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